한편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었다. 넓고 정돈된 사무실은 한눈에 보기에도 차갑고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서는 CCTV 화면이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었다. 그중 몇몇 화면은 작은 방 안에서 감금된 남자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했고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종종 모니터로 향하는 직원들의 시선은 냉랭하고 무감각했다. 화면 속 남자가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장면에도 그들의 표정은 일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다시 자신들의 일로 돌아갔다. 공간을 가득 채운 기계음과 희미한 발소리만이 들릴 뿐 대화나 웃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 사무실은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기계적인 공간처럼 보였다. 마치 사람들조차 하나의 부품이 되어 기계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CCTV 화면 속 남자의 고통스러운 몸짓과 희미한 신음소리가 사무실에 은은히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음산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했다. 방 안의 남자는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는 문처럼 보이는 벽으로 달려갔다. 주먹으로 벽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러나 그의 외침과 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피부는 벽에 닿을 때마다 벗겨졌고 점차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떨어진 피가 벽을 적시며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벽은 남자의 분노와 고통으로 물들어갔다. 극심한 통증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절규하며 벽을 내리쳤다. 울부짖음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 소리는 마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마지막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30분쯤 지났을 무렵 남자의 힘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고통, 갈증, 허기가 그의 몸을 집어삼켰고 결국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붉게 물든 벽과 구토와 설사로 난장판이 된 바닥. 방 안은 그의 고통과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남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잠겨 흐느끼던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남자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와 함께 문으로 보이는 벽 아래 작은 직사각형 덮개가 열렸다. 그 틈으로 500ml 크기의 페트병, 몇 알의 약,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들어왔다. 쓰러져 있던 남자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온 힘을 쥐어짜 기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와 항생제, 포도당과 각종 영양제가 희석된 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전부 먹을 것. 남자는 망설일 겨를도 없었다. 쪽지의 지시대로 물과 약을 허겁지겁 삼켰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병을 입에 털어넣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 순간만큼은 생명력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약기운이 서서히 돌면서 극심했던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었다. 몸을 짓누르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잦아들었다. 포도당이 공급되면서 약간의 기운이 돌아오는 듯했지만 여전히 남자의 몸은 망가져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을 뿐 남자의 내면은 여전히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남자는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놀이터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채우고 모래 위를 뛰노는 작은 발자국들이 보였다. 꿈속의 장면은 어딘가 몽환적이었다. 평화롭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불편한 기분을 일으키는 풍경이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모래사장 한가운데 남은 여자아이가 보였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모래성을 만들며 혼자 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미정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것은 분명 여자아이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꿈속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얼굴은 흐릿했다. 뿌연 안개가 가득 끼인 것처럼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 그를 향하고 있었다.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빠, 단 한마디. 그러나 그 단어는 마치 번개처럼 그의 의식을 강타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번쩍 뜬 그의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침대 끝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방 안의 고요가 더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아빠, 그 말은 마치 그의 과거를 억지로 꺼내려는 날카로운 손길 같았다. 꿈속에서 울려 퍼진 소리. 아빠,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고 남자의 가슴 깊은 곳을 무언가가 사정없이 긁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 아이는 틀림없어 나의 딸일 거야. 꿈에서 깨어난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끔찍한 고통이 그의 몸을 뒤덮었다. 벗겨진 피부는 침대 시트를 피로 물들였고 작은 움직임에도 전신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간신히 손을 뻗어 기어가려 했지만 온몸은 이미 체력의 한계를 넘긴 상태였다. 피부는 건드릴 때마다 더 벗겨지고 붉은 피가 흐르며 바닥에 얼룩을 남겼다. 며칠이 흘렀다. 그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걷는 것은커녕 기어가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이제 그는 배식구 근처에 웅크리고 누워 들어오는 음식과 마약성 진통제를 간신히 섭취하며 연명하고 있었다. 화장실 변기에 앉을 기력도 없는 그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대소변은 대충 바닥에 해결되었고 방 안은 점점 악취로 가득 찼다. 바닥을 덮은 얼룩과 피, 그리고 그의 신음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채웠다. 그는 꿈속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아빠,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 말은 고통 속에서 그에게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방의 문이 열렸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의료 장비를 밀며 들어왔다. 그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남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들을 보았지만 저항할 힘은 없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저 무기력하게 바닥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남자를 조심스럽게 새로운 침대로 옮기고 그의 몸에 주사를 놓고 각종 의료 장비를 연결했다. 소변줄이 그의 몸에 삽입되었고 남자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그 순간 어떤 새로운 인물이 방으로 들어왔다. 한 의료진이 보고했다. 맥박은 약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침착한 걸음으로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의료진의 브리핑을 조용히 들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앞으로 2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의료진이 말했다. 새로운 인물은 침상 위에 누워있는 남자를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침상의 남자를 지켜보던 인물은 의료진과 함께 방을 떠났다. 문이 닫히면서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남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웠다. 꿈속에서 본 여자아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전 그를 둘러싼 사람들. 모든 것이 뒤엉키며 그의 머릿속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여자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꿈속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뿌옇고 불명확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기억은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텔레비전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하계회에서 춤을 추며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사랑스러웠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딸인가? 내가 정말 그녀의 아빠인 건가?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텔레비전 속에서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은 그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남자는 고통 속에 신음하다 다시금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다.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 찬 방이었다. 방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바닥인지 천장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그림자들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때 어딘가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흐느낌이 들렸다. 여전히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여자아이는 그 뿌연 방 속 어딘가에 있었다. 그녀는 서럽게 울며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남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속에서도 그의 몸은 굳어 있었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아이의 울음은 그의 머릿속을 뒤흔드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남자는 자신이 그 안에 고립되어 버렸음을 느꼈다. 울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벅찬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눈을 뜬 그는 여전히 흐릿한 기억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여자의 울음소리와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흐릿한 천장을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꿈속에서의 울음소리와 아빠라는 단어가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다.